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전문가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섭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쩜 어느 농부에게는 이 가뭄에 이 비가 아주 단비가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단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섭입니다. 네, 오늘 서울섭 전문가와 함께 단비 같은 그런 부동산 꿀팁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서울섭 전문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들으시고 많은 전화 문의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물어보시던가요? 네, 네. 저희 세미나 언제 하냐고 전화가 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위치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어디 보자 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투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직접 다리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또 내가 정 모르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한테 기본적인 수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함께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 내 자산을 20년에서 30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미나 정보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처 좀 알려주세요.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섭 전문가의 말처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보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처 괜찮은 건지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임장 활동도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렸잖아요. 서울섭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세미나 정보 좀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저희가 세미나를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세미나 마련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섭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지금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함께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부산광역시 연산역 1번 출구에 있는 재생빌딩 9층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안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 정보까지 많은 문의가 있었던 세미나 정보까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또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역세권 투자에 관련해서 총정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역세권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좀 다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분 여태까지 쭉 오면서 발표서부터 완공까지 착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메모 준비 되셨나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역세권에서 내가 가장 집중적으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발표가 나면 최소한 그래도 500m 안에 들어가야 단기에 그래도 내가 수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세권에 500m 이내를 초역세권이라고 했습니다. 1km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게 단기의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500m 안에 들어가는 땅이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 500m 안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천운을 가져야 많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나서 완공까지 거의 한 15년에서 16년이 걸리는데요. 그 전에 이미 발표해서 실시 설계, 그러니까 여기 확정이 나면 500m 쪽은 정보를 가진 빠른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의 어떤 역이든 유심히 보시고 내가 그 500m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00m 안은 가격이 그래도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모자르면 1kg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 1kg에 또 3kg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1kg에 3kg에 투자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강조하는 게 위치입니다. 토지의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km나 3km는 도로에 메인 도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2차선 도로 주변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자, 역세권 200m에서 300m 안은 너무 가까워서 수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용되면 내가 투자한 땅의 공시지가의 2배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200m에서 300m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500m가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직접 역세권이라고 해서 자 1km에 상업, 업무, 복합 용도의 주거 기능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강명역, KT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3km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치, 입지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은 뭘 봐야 될까요? 자, 토지의 용도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그때 처음에 방송할 때 테이블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목은 가리키는 거, 논이나 밭이나 임야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논에서 밭으로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 이 땅의 쓰임새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 보면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환경지역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지역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물론 농림지역에도 투자하신 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농림지역은 건축행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그래도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관리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관리지역을 볼까요? 자, 관리지역이 세분화로 나눠졌습니다. 난개발 때문에 그 전에 관리지역으로 찍혀 있으면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게 세분화가 되면서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2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관리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용도가 뭐 계획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보전관리지역이라 할 때 그 다음에 확인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처음에는 입지, 위치죠. 그 다음에 용도죠. 그 다음엔 도로입니다. 자, 도로가 없을 시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때 보통 뭐 칼분할이라고 하죠. 자,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 땅이 네모반듯하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거기에
도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 용도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관리 지역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러면은 토지 이용 확인원 계획서 같은 거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지목은 임야입니다. 자, 용도가 도시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용도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 위치. 자, 입지도 좋고 용도도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도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화면상에는 칼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네모 반듯하게 깍두기처럼 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도 20평을 지을 수 있는데요. 저 도로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자, 물론 저 땅이 투자로서의 아닌 땅이 아니라 저 땅은 전체가 다 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만약에 안 되면 도로가 있으면 내가 건축 행위를 해서 내가 집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보시면 지목은 답입니다. 자, 답인데 용도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확인원을 보니까 중간에 도로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들의 전체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분할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역세권 투자는 어떻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죠. 자, 역세권에 자, 발표가 나고 실시 설계 있고 철도 부지 보상, 착공, 완공, 용도 변경 시기가 있습니다. 네, 단계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앞전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단계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대충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단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만나볼까요? 자, 기본 설계 발표가 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를 이렇게 합니다.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자, 요렇게 여기 개통돼서 여기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동의를 하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또 뭐 환경 영향 평가 해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주민공청회가 진통해서 방송까지 또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실시 설계에서는 자, 보시면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실시 설계에서 1단계는 구간이 어떻게 해서 몇 년도까지 개통을 하고 완공을 하고 또 2단계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다 고시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내가 다리품도 팔고 조금만 집중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에는 각 지역마다 109, 209, 309 해가지고 뭐예요? 자, 보시면 어느 건설회사에서 어디 공구를 맡고 어느 공구는 어느 기업에서 다 맡는다는 부분들이 실시 설계 때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상할 때 제가 마찬가지로 빨간 깃발이 꽂아지면 보상 외에 이제 뭐냐? 자, 여기 확정이 나면 제가 내가 그래도 초역세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500m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서 방향에 따라서 그 500m의 거리들의 지가가 다 틀립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 위치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수익 보는 건 엄연히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 입지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착공. 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착공을 이렇게 합니다. 사진 속에 보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철길 위가 상판이 올라가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위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내일이 다 이제 깔려 있는, 내일만 깔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자, 보시면 여기도 역사를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개통이 됐을 때 위치 이야기했죠. 지금 요 토목공사 하는 부분들은 다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이 끝나는 300m, 200m 건너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역 주변에 500m에 자, 메인 도로라고 하죠. 자, 메인 도로, 뭐 2차선 도로, 뭐 4차선 도로, 그런 도로에 관심을 많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착공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완공이 되죠. 자, 완공이 되면 자, 요렇습니다. 역마다 자, 요렇게 조감도들이 나오죠. 이제 자, 요런 부분들은 다 뭐 이렇게 뭐 국토부에서 올려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에 대상 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 역인데요. 요런 부분들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역사들이 끝나게 되면 자, 요런 부분들이 자, 주변은 지금 다 녹색의 물결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끝나게 되면 준공이 되면 요렇게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돼서 어때요? 자, 그 전에 내 땅이 관리 지역이었던 땅들이 이제 용도가 다시 바뀝니다. 역세권에서 어떻게 상업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그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요 역 같은 경우는 자, 거리를 보면 자, 주거 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도 개발이 될 수 있지만 거리가 먼 데 있다가도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있다는 점. 그래서 내가 종잣돈이 적으면 물론 500m 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1km나 3km에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린다는 점,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자, 요 역 같은 경우도 주변에 다 초록색이었던 땅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도시개발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500m 안에 들어가야 내가 주거냐 상업이냐의 그런 부분에 찍혀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중요하다고 했죠. 자, 왜 그러냐면 환지로, 자, 수용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수용은 뭐 공시지가에서 보상받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환지로 됐을 때는 위치에 따라서 수익이 틀려집니다. 이 점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가 상업지가 될 수 있는 메인 도로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도시개발을 할 때 그 땅의 가치 때문에 보상,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조감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개통이 되면서 주변의 녹색들이 자, 조감도에는 이렇게 지금 건물들이 올라온 게 지금 보이시죠? 자,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사가 돼서 지정돼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역세권 토지 투자 단계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 때마다 유의해야 하는 정보들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좀 그 단계마다 가장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네. 옛날에는 정보도 가짜였고 자료도 가짜니까 당연히 땅도 가짜겠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고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터넷을 치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땅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정보는 진짜입니다. 그럼 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료도 진짜입니다. 아쉽게도 땅이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정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료 같은 것도 기사 나온 거, 방송 나온 거 다 진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자, 옆에 땅이 400만 원인데 이 땅은 경매로 잡았기 때문에 15만 원이다, 평당. 이 땅이 400만 원의 가치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이 땅이 자,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요. 좋은 땅들은 유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낮은 가격에 이루어지는 땅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땅들이 역세권의 땅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들이 차등이 많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한 대로 용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붙어 있는지. 자, 도로에 없다면 과연 이 500m 안에 역세권이 개발이 그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역세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건축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전체가 밀릴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역세권마다 자, 부지를 조성할 때 어디 역세권은 9만 평이라는 역세권 개발을 하고 어디 개발은 330만 평이라는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30만 평의 개발을 할 때는 어떨까요? 그 30만 평 안에 들어가면 정말 큰 수익을 보지만 그 30만 평에 넘어가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30만 평의 개발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의사항까지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땅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이야기가 가장 좀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간략하게 다음 시간 어떤 이야기 또 만날 수 있는 건지, 특히나 투자 유망 지역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좀 대충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시간 또 마련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모시고 또 그 역세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